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자, 날이 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치매, 여기에 40대도 안심할 수 없는 당뇨의 합병증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당뇨 합병증과 치매 진단 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유용한 특약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시면서 내 보장과 내 보험과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웰빙케어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오늘도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프 플랜 A 시간인데요. 매주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특약입니다. 질병 후유 장애인데 가성비 좋고 유용한 이 보험이 보장이 이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듣겠습니다. 김종혜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일부로 대폭 축소되는 질병 후유 장애의 보장 범위와 무서운 당뇨와 합병증이 질병 후유 장애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후유 장애의 변천 과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 2005년 4월 이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지급률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랐었습니다. 생명보험에는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이 돼 있었고, 손해보험료는 보험사는 이제 지급률로 판정을 했었는데요. 2005년 4월 이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동일하게 지급률로 판정 기준을 동일시하게 바꿔 놓은 거죠. 그랬는데 2018년 4월 이제 다음 달부터가 되겠네요. 다음 달부터는 질병 후유 장애의 보장 범위를 많이 줄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유 장애란 과연 무엇인가 해서 약관에 있는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후유 장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후유장애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중요한 거 몇 가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추간팔 탈출증인데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약간의 추간판 장애, 뚜렷한 추간판 장애에서 10%에서 15%의 후유장애를 판정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수술 관계없이가 아니라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평가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게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관절의 삽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을 잃었을 경우 인공관절 삽입을 할 경우에 30% 후유장애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20% 후유장애로 지급률이 조금 다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죠. 지금 현재는 임상 치매 척도 검사라고 해서 요거에 준해서 이제 CDR 척도 2점, 3점, 4점 이렇게 해서 치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임상적인 증상뿐만이 아니라 뇌 영상 검사 거기에 더해서 18개월 이상 치매가 지속이 됐을 때 지급률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경계 장애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는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으로
발병하면 6개월이 지속됐을 경우 장애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음 달부터는 12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장애 판정을 내린다라는 것이니까 요 지금 4가지만 보더라도 4월 1일부로 질병후유장애 판정받기가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아진 것도 하나 있어요. 심장 이식 관련된 수술인데 지금 현재는 75% 장애 지급률을 평가해드리고 있던 것을 다음 달부터는 이제 100%로 상향해서 장애 지급률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인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판정 기준이 불명확했었던 것들을 이제 좀 명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신설된 거는 각막 이식 수술 시에 이제 시력 장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좀 더 평가를 이제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귀나 코, 팔, 다리의 강직 장애 상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 이렇게 제가 빨강색, 파랑색 글씨로 많이 써놨죠. 이런 것처럼 검사 항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말일까지 만약에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속히 빨리 한번 알아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당뇨 합병증과 치매는 질병후유장애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기 전에 일단 당뇨 합병증으로 여기다 제가 무섭다라는 말을 달았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무섭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과연 뭐가 있나 보니까 뇌경색과 뇌신경마비, 그 다음에 망막 합병증, 백내장, 녹내장, 눈에 오는 거죠. 요즘에 그 밥상 차리는 남자라는 드라마에 보시면 당뇨 합병증으로 그 여자친구 한 명이 실명위기에 놓이는 것들을 아마 드라마로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그 다음에 콩팥에 대한 이상, 말초신경계 질환, 그 다음에 족부괴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40대가 되니까 여기 도표에서 보다시피 40대부터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는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치매 환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과거 2017년도에는 치매 환자가 29만 5천 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2015년에 45만 9천 명으로 55.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는 시점에 84만 명, 2050년이 되면 271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진료비도 8,655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이 넘어가는 진료비를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런 치매나 당뇨가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가입을 했을 때 내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첫 번째 한눈이 멀었을 때 50% 장애라 2,500만 원을 받으시고요. 다음에 당뇨 합병증으로 치아가 5개 이상 결손이 됐을 경우 5% 장애라 250만 원. 그다음에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어서 60% 후유장애로 3천만 원을 또 받으시게 되고요. 신장 혈액 투석으로 인해서 75% 후유장애로 인해서 3,750만 원. 이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치매로 해서 CDR 척도 2점 이상이면 40% 후유장애로 2천만 원을 또 받으시게 되고요. CDR 척도 3점 이상이면 60%로 3천만 원을 또 받으시는데 얘를 요거 받았으니까 요때는 안 주고 요거 받았으니까 치매는 안 주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후유장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대별 질병후유 지급 내역이라고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질병후유장애는 누구 하나 어떤 확률에 의해서 암진단비처럼 이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노화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39세 여성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나서 50세가 돼서 나이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무주예반증이라는 것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경우 수술비 60만 원을 받으세요. 근데 나이가 60이 되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귀가 안 들려, 눈이 안 보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세가 되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추간판 진단이면 15%고 수술을 하게 되면 15%예요. 근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이렇게 수술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750만 원의 수술비에서 780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교정 시력 0.1 이하가 되니까 15%라는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의 30%에서 1,500만 원에 수술비에서 1,62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70세가 되니까 다리가 또 안 좋아져서 인공관절 삽입을 하게 되네요. 그 한쪽 다리 30%씩에서 60%. 이것도 다음 달부터는 30%가 아니라 이제 20%로 변경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랬을 경우에 후유장애 급여금 3천만 원과 수술비에서 3,260만 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72세가 되니까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게 됩니다. 요즘에는 보청기 하나 하는데도 한 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5%, 약간의 장애 5%이기 때문에 양쪽 귀 10%에서 500만 원의 후유장애 급여금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4세가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괴사로 인해서 1,5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75세가 되니까 치매 진단을 또 받게 돼서 40%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2천만 원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약간의 간질 발작해도 10% 후유장애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분에 1명씩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지금 받고 있고 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12년간 생존을 한다라고 합니다. 치매 상태로 내가 12년을 생존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지. 그다음에 80세가 되니까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히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경우 10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다가 수술비 1,33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고 순서대로 계속 받으니까 1억 6,050만 원이라는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을 했는데 1억 6,05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담보로 얼마의 보험료를 냈길래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반상의 후유 장애는 여러분들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1억이 가입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일반상에는 말 그대로 내가 다쳐서 장애 3%에서 100% 후유장애를 받았을 때 그 지급률 곱하기 가입금액 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 1,000만 원을 제가 별도로 특약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800만 원은 한 번만 드리지만 나머지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있지만 사실 진단비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짜리를 5천만 원 가입하시면서 함께 덤으로 가입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거기에 34대 질병 수술비 300만 원과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뇌종양 진단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별 질병 후유 지급 내역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이 많은 금액들을 계속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남자 20세 38,620원에서 40세 54,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50세는 이제 질병후유장애가 5천만 원이 가입이 안 되세요. 최고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52,000원으로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다음에 여자는 32,650원에서 40세 43,750원까지 50대는 3,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41,391원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이렇게 일반 진단비와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당뇨 합병증
우울증과 치매 진단 시에도 질병 후유 장애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질병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최저 30만 원 이상부터 계속 받을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금 당장 서둘러야 되는 거는 4월 1일부터 질병 후유 장애의 범위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폭 축소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시를 통해서 질병 후유 장애의 특약이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보장 내용이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 속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경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네. 내용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오늘 미리 예고 나간 것처럼요. 예.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증권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증권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떨 때 증권을 좀 열어보시는 편이신가요? 막상 병원에 가서 이제 보험 보장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네. 생각됐을 때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하실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준비를 해놓고 나서는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일상생활을 즐기시다가 네. 병원에 가셨을 때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건강하실 때 지금 이럴 때 밖에 비도 내리고 네. 좀 마음 차분하시잖아요. 같이 내 증권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준비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신 증권은요, 2004년도에, 일찍 들으셨어요. 2004년도에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고, 보니까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남편분 보험인가 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본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에는 수익자를 사망시 수익자 같은 경우에 정하실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주피보험자가 보험을 받는 대상자인데 그분이 사망을 했을 때 나한테 돈을 주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할 수 없으니 뭐 주변에 있는 나의 이제 가족, 다른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걸 정해놓지 않게 되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선은 정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한테 간다라는 게 1순위라는 거.
그거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보장 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떤 보험이 이 안에 들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보험에 대한 내용을 하나를 보도록 하고요. 암 발생 특약과 암 치료 특약이 이름은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예. 네,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미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접하셨을 텐데 2대 질병이 과연 2004년도에는 어떤 보장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 주보험 내용을 보게 되면 항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뭐 특약처럼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여기에는 항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한번 볼까요? 예. 사망보험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비, 입원급여금이 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술비랑 입원급여금이 보통 종신보험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2004년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준비하신 거에는 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네. 뭐 3대 질병, 10대 질병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과연 그럼 이건 무엇일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보니까 우선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사망보험금 밑에 작은 글씨가 있어요. 아나운서님, 작은 글씨 평상시에 좀 자주 보시나요? 사실은 단 네. 예외적으로 이런 네.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잘 안 보게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별표 이런 것들 광고하고 넘어가잖아요. 중요성은 알지만 그래서 한번 보니까 예. 단 기지급 의료비 총액을 차감함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이게 무슨 너무 뜻일까요? 어려워요, 그죠? 전문가님. 예. 네. 보통은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 얼마 드립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네. 여기에 보면 수술비와 입원비에서 혹시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상생활 중에 뭐 다치셨다던가 아니면 질병으로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 못 받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3천만 원에서 몇만 원이 빠지거나 크게는 뭐 1,000만 원이 빠질 수도 있게 네. 되는 거죠. 그럼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아니겠죠? 예. 네. 그리고 그 수술비가 어떤 게 들어가나 봤더니 3대, 5대, 10대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뇌졸중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뇌졸중이 지금 3대 질병에 들어있으신 거예요. 뇌경색에 대한 보장 있으셔서 야 그나마 2004년도에 들어서 생명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예. 잘 되어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5대 질병에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앞서 보시면요. 수술비가 뇌혈관 질환이 보장폭이 더 넓으니까 많이 받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5대 질병은 300만 원. 오히려 뇌경색을 진단받았을 때 수술을 하셨을 때가 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몇 년간 이슈가 됐던 백내장, 그리고 남녀 생식기 질환, 관절염 이 부분이 지금 2004년도에 준비하신 증권안에는 10대 질병으로 들어져 있는데 매회 100만 원씩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양안을 다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200만 원은 차감한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암 발생 특약과 암 치료 특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게 다를까라고 보니까 최초로 암 진단 시에 암 발생 특약은 말 그대로 암을 발생했을 때 보장받는 거로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우리 방송에서 보다 보면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 뭐 소외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용어들이 없죠. 지금 이 증권안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고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된다.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보장을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리면 진단금 얼마 받는다고요? 3천만 원. 네,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암치료 특약은 보니까 보험료가 좀 암 진단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어떤 게 보장될지 이미 유추하셨을 거예요. 암 수술비와 암 입원비. 그리고 이 암 수술비를 보면 최초 암 진단을 받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90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나오게 되는데 특이사항은 밑에 보시면 수술 1회당 수술을 하실 때마다 쉽게 9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수술에 대해서 암 수술을 뭐 한 번 이상, 2번 이상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요즘은 좀 어떠세요? 수술에 대해서 많이들 암 수술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절제술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수술비 항목에서는 적게 들어가요. 수술비, 치료비만 봤을 때는. 근데 의료비에 들어져 있는 그 수술비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명시된 대로 9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으로 보여져요. 네. 네. 암 입원비는 요즘 뭐 그렇게까지 크게 입원을 많이 안 하시니까 장점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2대 질병에 대해서 보게 되면 2대 질병 하면 어떤 게 들어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과 뇌요.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증권에 보면 어떡해요. 우리 시청자님이 딱 봤을 때 뇌출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색이 빠진 거죠. 예, 예. 네, 범위가 경색이 작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근데 아까 수술비에서 3대에 들어있었고 5대에 뇌혈관과 뇌경색이 들어있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그나마 진단비는 아니지만 수술비에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세요. 네. 그리고 암으로 인한 납입면제, 뭐 질병으로 인한 납입면제, 우리가 납입면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암보험도 아닌데 종신보험에서 주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암에 대해서 납입면제를 해준다. 아주 장점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 등급 분류표에 의해서 2, 3급 장애 시에 납입면제가 되는데 이 앞에 단서 조항이 없어요. 뭐 단이란 이런 것이 없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재 모두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 쉽게 제3급 장애라는 거는 50% 질병이나 재로 50% 이상 장애가 되었을 때에는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납입면제가 될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는 유리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의 증권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신에 대해서 주계약은 종신으로 되어 있지만 특약은 80세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됐고요. 그리고 종신 주계약 항구자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에도 사망에 대한 거는 종신이지만 특약은 8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셨던 2004년도와 지금의 보험 시장의 변화를 보신다라면 평균 수명 증가도 있고 그런 위험도를 감안했을 때에는 뒤에 80세 이후에 대한 보장을 좀 준비를 하시고 80세 이전의 보장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웰빙케어 종신보험 증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증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들 건데요. 예. 예, 28살인데. 예. 보험이 3개가 있는데 종신보험이 2개가 있고 하나는 실비보험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좀 보장이 괜찮은지. 예. 그 제대로 잘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어떤 게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 아드님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 시청자님께서 직접 가입을 해 주신 거겠네요? 예, 해준 건 제가 해줬죠. 아, 아드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막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예. 아, 제가 여태까지는 축하드립니다. 제가 내고 있는 중이라. 그러세요? 예, 시간이 좀 흐르면 아드님께 보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군요. 예, 근데 좀 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저희가 부담스럽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토대로 저희가 먼저 정보를 좀 수집해 봤습니다. 아드님께서는 3건의 보험이 있으셨어요. 2008년도에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1년 뒤인 2009년도에 또 변액 유니버셜 통합보험을
종합보험을 알리안츠 생명에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실비보험을 단독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셨고요. 어떤 문의사항이 있는지 좀 볼게요. 28살 아들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조절이 필요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수인 전문가님.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3가지 보험 준비하셨는데, 네. 시청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님은, 보장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보험료가 중요하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둘 다 중요하죠. 아니,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보장이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험료는 확 줄이면서 그 보장이 넓은 걸로 한번 리모델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지금 그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단독으로 이제 가입을 네. 하셨는데, 시청자님께서 센스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그 자녀보험을 준비할 때 뭐 통합보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약 많이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처음 가입했을 때는 엄마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큰 거 준비하고 네. 싶은데, 시청자님께서는 그 센스 있게 그 실비만 단독으로 딱 준비하셔서 혹시나 아이가 이 보험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혹시나 유지 못할 경우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게 보험은 종신보험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계약에 이제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으면 이 보험의 7천만 원의 80%인 5,600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 CI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 모르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시청자님 CI 보험이 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일단은 다 된다고 하고 설명을 안 그래도 좀 물어봤거든요. 며칠 네. 전에 또. 네네. 다 된다고 하긴 하던데. CI 보험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싼 암보험입니다. 예, 왜냐면은 암만 내는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예, 암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암 중에서도 한 약관에 표시된 이제 보상되지 않는 6, 7가지 정도 제외하고는 다 보상이 되고요. 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 이제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얘가 그 몸에 회복이 되지가 않아야 돼요. 그 상태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만 받으실 수 있고, 심장의 그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근 효소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심근에 마비가 있어서 괴사가 일어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한 달에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15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신데, 일단 네. 이 주계약에 대한 거는 이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모든 특약이 다 80세로 만기가 되어 있고요. 네, 주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나? 네. 네. 그리고 자주 받을 수 있는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3년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지만 이 보장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알리안츠 변의 유니버셜 보험 볼게요. 이 보험은 통합 종신 보험인데 눈에 띄는 거는 납입 기간이 51년이에요. 지금 가입하신 연도가 2009년도시라서 한 9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42년 정도는 더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아니 그때는 몰랐는데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건 좋은데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예, 6천만 원이 넘는 돈은 예, 사망하고 뭐 특약을 받으시는 건데, 뭐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좋은 게 있다면 5종 수술비가 있는 건데, 네. 특약이 다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42년을 더 납입을 하시면서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한번 정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손해가 너무 많이 볼까 봐. 손해가 많이 보지만 앞으로 납입할 걸 생각하시면 지금 멈추시는 게 앞으로의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아주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유지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삼성생명하고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네. 아직 그 자녀분이 30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뇌나 심장에 관련해서 거의 100% 가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하시고요. 지금은 뭐 1억이든 2억이든 후유장애 관련돼서 상위 쪽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5천이나 뭐 1억 미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도 뭐 전부 가능한 어떤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보험하고요. 그리고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도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포함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하시고 네. 아까 라이프 플랜에서 보셨겠지만 질병 후유장애가 다음 달에 분류표가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되기 전에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혹시나 아파서 다쳐서 후유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그거를 영원히 보장할 수가 있는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자기 때문에 운전은 할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단금은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짜잘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보험 이런 거는 통합보험으로 구성을 해야지만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운전할 경우에 운전자 보험만 따로 준비하시면 별도의 비용도 나가고 그 이외에 이제 수술비 같은 것도 준비하시려면 통합보험으로 수술비, 운전자 보험, 골절 진단 이런 소소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진단금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를 보시면 한 8만 원 정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시면 근데 지금 그게 다 돼요? 네. 그러시면 지금 잉여 자금이 10만 원 넘게 남으시거든요. 그러시면 아이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평생의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적게라도 준비하시면은 아주 좋은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작은 비용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해준 거지? 예전에는 좋은 상품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많이 알아보시면 좋은 상품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10년 동안 유지한 보험을 그래도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쉽게 해지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저희 최혜경 네. 전문가께서도 들으셨는데 코멘트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앞서서 안시현 전문가께서 너무 좋은 안을 주셨고, 맨 끝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싸게 들을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비싸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종신보험으로 두 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망보험금 때문에 네. 그렇게 들어갔고, 또 정기보험까지도 넣으셔가지고 알리안치 거에는 사망보장을 좀 많이 해두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보태고 싶은 거는 지금 보장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잘 안내를 받으신 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유니버셜, 우리가 상품명에 유니버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니버셜은 납입 기간을 길게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납입 기간을 짧게 갖고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왜냐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짧게 갖고 가시고, 만약에 CI다. 근데 유니버셜 기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길게 갖고 가시는 게 유리하죠. 왜? 납입 면제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보니까 두 건 다 유니버셜이고,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거는 종신인데도 불구하고 유니버셜로 하셔서 오히려 보험료가 납입하시는 총 금액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잘 몰라서 제가. 네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납입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 정리를 하실 때는 부분적으로 놔두시고 싶은 부분을 갖고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시청자님 두 분의 전문가 네네. 의견이 비슷하셨고 10만 원대로 보험금을 줄이면서 가성비는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진단이셨습니다. 네.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풀어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 관련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도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삼성생명에 보험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KB에 보험이 하나 있는데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인데요. 예. 좀 어떤 게 부족한지 점검을 한번 받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40 됐어요. 아, 40 되셨어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있으신데 이거는 완납을 하셨네요? 엄마가 해주신 거라. 아, 네. 그리고 KB손해보험의 행복한 인생보험은 지금 납입하고 계신 거고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거 맞으시죠? 네. 예, 저희가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작진을 통해서 증권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많은 전문가들께서 괜찮은 보험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던데 이미 완납이 되신 상품이고요. KB손해보험의 행복한 인생보험 한 건 있으십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로 적게 내고 계신 편이시고요. 문의사항 좀 볼게요. 40 대신 여성분이십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있는데 부족한 거 없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보니까 아주 보험을 심플하게 가지고 계세요. 가장 이슈가 됐던 여성시대 건강보험. 말 그대로 뭐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장이 좋았다라고 했던 여성시대 건강보험과 네. 그리고 또 실비는 어찌 이렇게 또 알토란 같이 준비를 하셨을까요? 근데 예. 금액이 2만 원이어서 어찌 보면은 2만 원이니까 단독 실손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독 실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알토란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서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만 원 내에도 그 보장이 들어있다라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보장 내용을 한번 보니까 네. 여성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하실 수 있는 기간 중에서는 최장으로 80세까지 선택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성시대, 말 그대로 여성의 특정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암, 자궁, 난소 딱 요 세 군데는 2천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암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여기에서의 일반암은 갑상선암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도 뭐 1, 2등급, 1, 2급, 이상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종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50만 원씩 나가는 거. 그래서 혹시나 여성들은 산부인과 가가지고 가벼운 뭐 폴립 제거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병원에 가보셨죠? 산부인과 이런데. 네. 네네. 그런 경우에도 혹시나 나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데 그런 것들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 실손에서는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받으시고 이런 진단금을 못 받으신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라면 꼭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기에 특이한 점은 교통재해 입원비예요. 혹시 시청자님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오래 입원해 본 적 없어요. 네네. 이거는 오래 입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시면 그 입원을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3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놓치고 못 받으신 게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렸고요. 이 안에는 뇌출혈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성시대에도 뇌졸중은 있으셨거든요. 혹시 뇌출혈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냥. 네네. 네,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도 최저보험료를 맞추기 위해서 좀 넣으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에는 여성시대 같은 경우에는 납입도 끝나고 보장도 좋고 잘 유지를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실손 같은 경우에도 3년 갱신 실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 갱신으로 쭉 가시는 거고 이거는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손보험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보장받을 것과 이 안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해 쪽이 좀 약하시고 질병에 대한 진단금 부분을 뒤로 좀 이어서 가신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 중에 우리 시청자님은 혹시
갱신과 비갱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부감이 있으세요? 어떤 게 그건 좋다라는? 없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40대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또 키우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소액으로 납입을 하고 계셨을 때에는 다른 쪽에 더 관심도가 높으신 시청자님으로 판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갱신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예. 25년 갱신으로 해서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당연하겠죠. 거기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또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질병 휴유장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장기간병. 우리가 1급에서 4급 장기간병이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수술비,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뇌나 심장질환 수술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신다고 해도 보험료가 52,000원 정도면 충분히 보장이 다 되세요. 25년 갱신이라고 하셨나요? 예. 네. 그리고 진단금액도 보장금액이 1,000만 원, 암 이런 게 아니고요. 3,000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내가 혼자 거동 못하는 장기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 몸에 휴유장애가 왔을 때,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중대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부분이 다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갱신으로 이렇게 갖고 가게 되면 보험료 52,000원 상당히 부담 없는 금액이고, 네. 25년간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25년 만기 보험이라는 건데, 시청자님께서 살아가시면서 한두 번 정도 갱신을 하시게 된다라면 보장 내용에서도 지금 보험료에 맞춰서 보험금을 낮춰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일단 금액은 부담스럽지 안 하고 제가 요새 좀 목이 안 좋아서 네.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그러신다면 실비가 있으니까 그냥 가셔도 되겠지만 보험을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보장이 좀 넉넉하신 편은 아니에요. 보장의 크기를 누군가가 대신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틈틈 이렇게 손으로 모래가 손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새는 보장이 좀 의외로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꼭 보장 준비를 하시고 병원에 한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2만 원대 내다가 갑자기 수십만 원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5년 갱신형으로 5만 원대 상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이 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병원 가시기 전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병원 다녀오신 이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풀어볼까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 이번 문자는 6264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실손보험이 있는데 다른 보험도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실 텐데 본인의 상황에 잘 맞게 가입을 하셔야겠죠. 안수현 전문가님. 네. 요즘 뭐 실손보험은 거의 다 준비 다 하셨는데요. 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병원에 가서 낸 보험, 병원비를 내부 담금 10%나 20% 제외하고 이번의 경우 이제 이렇게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아나운서님. 예. 제가 제주도 사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느 병원 가시겠어요? 서울로 오고 싶네요. 그렇죠. 네. 암이나 중대질병 같은 경우는 그 좋은 병원을 찾아서 다 환자들이 옵니다. 네네. 그러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혼자 올 수 없어요. 예. 가족들하고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병원 근처에서 숙식이나 뭐 다른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손보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부수적인 치료에 따른 생활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암 진단금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만약 치매에 걸렸어요. 그럼 치매 관련돼서는 딱히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에 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간호를 위한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진단금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이외에 모든 진단금은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벌써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렇게 전화번호가 좀 바뀝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11시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